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컨 오더 시스템, 2차 시스템의 어떤 동적인 응답 패턴을 어, 시스템의 폴의 구성 성분인 댐핑 레이쇼 제이라와 오메가 n을 가지고 이 오버슛의 어떤 크기, 피크의 크기라든가 피리어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확장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시스템의 반응 패턴, 응답 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상호 간에 어떤 그 주문을 할 때, 빠른, 예를 들어 로봇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좀 빠른 로봇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뭐 어떤 사양을 몇 초 이내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상호가 어떤 시스템과 제품이나 시스템의 어떤 그 동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든 이런 시스템의 응답 패턴이라든가 정량적인 성능 지표들이 결국은 시스템의 폴의 위치,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2차 시스템의 폴은 결국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리얼 파트 시그마, 이미지너리 파트 오메가 D, 요거를 이제 갖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이 폴의 위치, 시그마는 J라 오메가 N이었고, 오메가 D는 결국은 오메가 N 1-J라 스퀘어였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 다 이 J라와 오메가 N의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 모든 성능의 지표가 이 J라와 오메가 N의 어떤 함수로 규정 지어지는 것은 오늘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폴의 위치가 시스템의 어떤 응답 패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얘기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풋인 유닛 스텝 인풋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시스템의 언더댐프트 케이스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니까 그걸 가지고 상정을 해서 가정을 하면 언더댐프트 시스템의 유닛 스텝 인풋을 주면 이렇게 오버슛을 쳤다가 최종값인 1을 기준으로 꿀럭꿀럭 오실레이션을 하다가 이 최종값 1에 수렴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시스템의 동적 패턴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4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rise time, peak time, settling time, maximum overshoot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rise time은 뭐냐면 TR이라는 것은 final value, 그러니까 최종값이 되겠죠. 이 최종값에 처음부터 리스판스가 시작을 해서 이 최종값에 10%에서부터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여기고 90%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면 요 차이, 요거를 우리가 rise 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값의 10에서 90%까지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두 번째는 peak time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버슛을 치고 다음에 또 오실레이션을 하면 피크가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여러 개의 피크 중에 첫 번째 피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피크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settling time TS는 뭐냐면 steady state value. steady state value가 뭐예요? 일종의 최종값인 거죠. 시스템이 쭉 오실레이션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에 1% 이내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settling ti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ettling time은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기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2% 이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5% 이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1%를 기본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aximum percent overshoot이라는 게 있어요. MP라는 거. 얘는 뭐냐면 이 식을 이제 먼저 봅시다. 이 식이 뭐예요? C infinite. C는 여기서 시스템의 아웃풋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무한정 흘렀을 때의 아웃풋. 그러니까 일종의 파이널 밸류, 스테디 스테이트 값. 이렇게 스테디 유닛 스텝 인풋을 줬을 때 이거는 1로 수렴하니까 여기 일종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종값일 것이고 얘는 뭐예요? T 피크 아까 피크 타임이었잖아.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서의 C 아웃풋.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겠네. 시스템의 엑스판스의 이 CTP 이 최대값, 최고값에서 최종값을 뺀 그러니까 이 값하고 요거 최종값의 이 차이를 이 최종값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최종값에 대한 비율인 거죠. 전체 크기, 전체 변화량 중에 최고값과 최종값의 어떤 차이, 요 비율에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로 환산한 거. 이게 바로 이제 맥시멈 오버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모델이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트랜스퍼 펑션.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 5분 후에는 이 식만 보고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만 보고 페이크 타임이 얼마인지, 라이즈 타임이 얼마인지, 세들링 타임이 얼마인지, 오버슛이 얼마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부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 모든 이야기는 시스템 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결국은 이 네 가지 지표도 폴의 위치를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피크 타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언더댐프트 케이스를 가정하고 한다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크 타임이면 자, Y가 시스템의 아웃풋 또는 C라고 했는데 이라면 피크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 그거의 미분값이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서 2차 시스템의 언더댐프트 케이스의 시스템 리스판스를 이렇게 된다고 요거잖아 요거 그지? 요거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와서 요거를 한번 미분해 가지고 이걸 미분하면 식 이렇게 되거든.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익스포넨셜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인이 0이 돼야 되고 요 사인의 요 파라미터 요게 결국은 n파이가 돼야 되는 거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피크 타임을 찾고 있으니까 t는 TP로 치환해 줘야겠지. 피크 타임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TP를 이 식을 TP에 대해서 정리하면 TP는 이렇게 되겠고 결국은 분모가 오메가 T니까 이렇게 되는데 피크 타임은 우리가 첫 번째 피크라 그랬으니까 여기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TP는 오메가 T분의 파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오메가 n은 2고 2j라 오메가 n은 3이고 그러면 여기서 j라 찾을 수 있고 결국은 오메가와 j라 n을 찾으면 오메가 d 하니까 TP를 바로 이제 모델만 보고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식 기억해 둬야겠지. 두 번째 맥시멈 오버슛. 자 맥시멈 오버슛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최종값과 피크값 차이를 최종값으로 나눠준 거였죠.
100%라면 100 곱하면 되고. 자, 그러면 YTP를 일단 요거를 계산해 보자고. 요거는 결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식이지.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 쓴 건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T 대신에 TP를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요식은 이 식이잖아, 이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T에다가 TP를 대입한 거지. 자, 그러면 TP는 오메가 D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TP를 치환해주면 요것도 오메가 D 캔슬, 요거에 오메가 D 캔슬. 결국 남는 건 파이만 남고 마이너스 1이고 이건 0이 되니까 최종 공식이 요거만 되겠네. 지금 YTP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Y 인피닛은 뭐가 되겠어? 이건 우리가 유닛 스텝을 줬으니까 최종값은 1이 되겠지. 그럼 맥시멈 오버슛의 정의인 요 식에다가 대입해보자고. 요건 여기다 집어넣고 이건 1이니까 그러면은 1 없어지면 오버슛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네.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지? 시스템의 오버슛은 뭐의 함수야? 댐핑 레이쇼 제이라의 함수인 거지. 제이라만의 함수인 거야. 그러면은 시스템의 댐핑 레이쇼가 정해지면 오버슛이 몇 퍼센트가 만들어지는지 정해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이게 2였으니까 오메가 2면 J라는 4분의 3이잖아. J라는 4분의 3. 그러면 이제 J라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4분의 3 집어넣으면 그때 오버슛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트랜스퍼 펑션 모델만 있으면 이제 피크 타임도 오버슛도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오버슛을 댐핑 레이쇼 J라 요거를 그냥 함수로 그려보면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익스포넨 함수가.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뭐야? 댐핑 레이쇼 J라에 대해서 오버슛을 계산하는 경우인데, 거꾸로 오버슛이 몇십 프로다라고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댐핑 레이쇼를 궁금할 수도 있잖아.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려면 요 식을 양쪽에다가 이걸 쪽에 뭐 로그를 취해주면은 해서 J라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 그 말은 오버슛을 내가 몇십 프로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목표를 내가 오버슛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의 목표 오버슛이 20%라고 하면 여기다 0.2를 집어넣으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 댐핑 레이쇼가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식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겠지. 자, 세 번째 세들링 타임 얘기해 봅시다. 자, CT 시스템 리스판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된다고 알고 있어. 또는 YT.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유닛 스텝을 줬기 때문에 생기는 포스트 리스판스,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고 이쪽이 트랜전트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근데 세들링 타임은 원칙적으로 뭐였어? 스텝이 인풋을 1을 줬을 때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꿀럭꿀럭꿀럭 하다가 결국은 전체 1에 1% 내외니까 0.99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세들링 타임인 거잖아. 그러면 0.99에 도달하려면 여기 이 트랜전트 리스판스라고 했던 이 함수 부분 요게 결국은 0.01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에서 0.01 빼면 0.99가 되니까. 그래서 식을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트랜전트 리스판스 요 구간만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식의 이 빨간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얘가 이 빨간 그래프가 0.01이 되는 시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원래는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지. 왜? 코사인과 익스포넨셜이 곱해졌으니까. 그런데 얘는 원래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렇게 점근선 삼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요 두 개를 곱한 빨간색 오실레이션 그래프가 0.0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얼추 비슷하겠지. 여기 보면은 0.01이 여기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0.01이 만나는 지점이나 빨간색이 0.01을 만나는 지점이나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서 요 함수가 이게 0.01이다 이 되는 그때의 어떤 함수를 t를 찾아야 되는데 식을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익스포 요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야. 코사인 1로 봐버리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0.01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 익스포넨셜 요 함수에 근데 우리가 찾는 게 지금 세들링 타임이니까 t 대신에 ts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j랑 오메가 n ts 얘가 이제 0.01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ts니까 이걸 ts에 대해서 양쪽에 로그 취해서 정리하면 ts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ts는 j랑 오메가 n분의 4.6 또는 시그마분의 4.6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지. 자, 여기 4.6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를 우리가 전체 파이널 밸류 1% 이내에 도달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내가 만약에 0.0이라고 하면 이 값이 바뀌겠지. 이게 4.0으로 바뀔 거야. 그지? 5%는 또 다른 값이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1% 기준을 써서 4.6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스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스 타임의 정의가 어떻게 됐더라? 전체 변화량, 즉 최종 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라이스 타임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보니까 대략 라이스 타임은 이렇게 돼요. 오메가 n분의 1.8 정도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지 다시 한번 피크 타임은 TP는 오메가 D분의 파이, 댐핑 레이쇼와 오버슛 사이의 관계, TS는 시그마분의 4.6, TR은 오메가 n분의 1.8.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죠. 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이 피크 타임, 셀링 타임 이런 공식들은 뭐에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언더 댐프트 케이스고 사실은 좀 더 엄격한 조건을 따지면 시스템 with no zero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있는데 S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 분모에서 2차 시스템이니까 폴이 두 개가 나오겠지. 여기는 제로가 또 하나 있지. S의 마이너스 5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네 가지 그 공식은 이런 제로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가 1로 돼 있는 이런 시스템에만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대부분 이렇게 제로가 있어도 거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들이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2차 시스템은 항상 분모에 있는 식을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게 폴이었고 그 다항식을 우리가 분모의 다항식을 이렇게 썼고 요거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요거의 폴, 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항상 얘들은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에서 실수축, 허수축이 있으면은 두 개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 세트로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폴이.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폴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거 리얼 파트의 제곱,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 해보면 이렇게 오메가 n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축까지의 허수축에서부터의 각도 얘를 테이라라고 하면 이 테이라는 사인 테이라 아크 사인 제이라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제이라하고 테이라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었고 TP는 오메가 D분의 파이라고 했고 TS는 시그마분의 4.6이라는 관계를 이제 알았어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오버슛 MP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이 식은 결국은 뭐야? 오버슛은 뭐의 함수였어? 댐핑 레이시오 제이라의 함수였지. 근데 제이라는 여기서 보니까 뭐의 함수야? 이 폴의 각도의 함수잖아.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오버슛은 제이라의 함수인데 제이라는 각도 테이라의 함수니까 오버슛이 결국은 테이라의 함수인 거네. 그런 거지. 그렇지? 왜? 제이라는 테이라의 함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시스템이 내가 하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시스템 두 개를 비교를 할 건데 P1이라는 지점 자 요 라인상에 폴을 하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요 라인상에 폴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폴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있는 폴 시스템이 있다고 쳐. 자 여기 있는 놈을 P2 시스템 얘를 P1이라고 P1 시스템 두 개 폴을 이렇게 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자 P2 시스템과 P1 시스템의 오버슛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까? 어떤 놈이 오버슛이 더 클까? 생각해봐. 자, 여러분, 이 각도가 제이라의 함수였으니까, 즉, 제이라가 커지면 테이라도 커졌잖아. 그런데, 그럼 MP도 같이 커져야 될 텐데, MP는 이제 작아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MP가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이 MP2는 라인이 이렇게 그어졌으니까, 여기 각도가 테이라 2고, 여기 각도가 지금 테이라 1이잖아. 자, 그러면 어떤 놈이 각도가 더 커? MP1이 각도가 크잖아. 테이라 1.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댐핑 레이쇼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댐핑 레이쇼가 크니까 MP는 오버슛은 얘가 더 작아야겠지. 그래서 MP2가 MP1보다 커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피크 타임을 자 봅시다. 지금 폴을 여기 갖는 P2라는 시스템하고 폴을 여기 갖는 P1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들을 서로 피크 타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피크 타임은 뭐의 함수였어? 오메가 D의 함수잖아. 그러면 오메가 D는 뭐야? 폴의 허수축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P2라는 시스템의 폴의 크기, 허수축의 크기는 이만큼인 거고 이게 오메가 D2일 거고 이걸 좀 지울게 이제 이거 좀 지우고 각도는 자 P1의 시스템의 폴이 여기 있으니까 이놈의 리얼 파트의 크기는 이미지너리 파트의 크기 여기가 오메가 D1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D2가 오메가 D1보다 크니까 결국은 TP2는 TP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여기에 폴을 갖는 시스템의 피크 타임은 폴을 여기에 갖는 이 시스템보다도 피크 타임이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또 그러면 세들링 타임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의 폴을 갖는 P2라는 시스템과 여기에 폴을 갖는 P1이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놈의 세들링 타임이 더 빠를까? 세들링 타임은 뭐의 함수야? 시그마. 시그마가 뭐야? J의 오메가에. 다른 말로 하면 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인 거지.
그러면 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는, 요 놈의 크기는 요만큼이 바로 시그마 1이고, 여기 있는 P1이란 시스템, 요 놈의 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는 얘가 시그마 2인 거잖아. 그럼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 훨씬 크니까 TS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그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야? 요 P1 시스템의 세들링 타임이 훨씬 어떤 거지? 세들링 타임이 여기가 값이, 자 시그마 1이 내가 지금 기호를 잘못 썼구나. 내가 지금 좀 이상하다 했어요. 쏘리. 자 얘가 지금 시그마 1, 얘가 시그마 2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니까 세들링 타임은 TS2가 TS1보다 커야 되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폴을 여기에 갖는 시스템이, 여기에 갖는 시스템에 비해서, 자, 스텝 인풋을 줬을 때 이 시스템의 최종값인 이 1에 수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지. 폴을 여기에 갖는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가 이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세들링 타임이 더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페이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뭘 읽었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2차 시스템의 주요 성능 지표가 뭐야? 피크 타임, 라이즈 타임, 오버슛, 세들링 타임 이런 거잖아. 근데 얘네들을 다 결국은 뭘로 결정했어? 폴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여기서 알아버린 거지. 결국은 시스템의 폴의 위치가 시스템의 응답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걸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안 거야. 그러면 자, 또다시 비슷한 얘기를 해볼게. 자, 1, 1의 한 세트의 폴을 갖는 시스템 1과 2, 2의 또는 3, 3의 폴을 갖는 시스템 2, 3가 있어. 자, 그럼 시스템 1, 2, 3를 비교를 하면 얘네 응답에는 어떤 패턴의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1, 2, 3은 전부 다 이렇게 실수축의 크기가 같지. 그 말은 얘들은 전부 다 뭐가 같다라는 거야? 시그마가 같으니까 이거 뭐야? 이게 세들링 타임이잖아. 즉 1, 2, 3은 세들링 타임이 전부 똑같은 거야. 그러나 얘들은 1은 데이라가 이만큼이고 3은 데이라가 더 작지. 그러면 3은 오버슛이 더 댐핑 레이쇼가 1에 비해서 작으니까 오버슛이 더 크겠네. 봐. 3은 이만큼 오버슛이 올라가는데 1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와. 이만큼이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오버슛이 훨씬 더 큰 걸 할 수 있지. 또 할 수 있는 게 뭐야? 피크 타임이지. 피크 타임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피크 타임은 오메가 D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허수축의 크기, 이미지너리 파트의 크기 요만큼. 요게 오메가 D니까 3과 1 중에 3이 오메가 D가 크니까 3 시스템의 피크 타임이 훨씬 작지. 그러면 자 봐. 피크 타임이 3번은 이만큼 짧고 1번은 여기인 거야. TP3, TP1. P3가 훨씬 피크 타임 빨리 온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어때요? 우리가 이 폴의 위치만 가지고 이제 어떤 리스폰스 패턴이 예측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매우 중요한 얘기였어. 또, 이번에는 11의 한 세트의 폴을 갖는 시스템, 22의 세트를 갖는 폴 세트를 갖는 시스템이 있어.
얘들의 응답 패턴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은 뭐가 같냐? 얘들은 이미지너리 파트의 크기가 같으니까 아하, 피크 타임은 같겠구나. 자, 봐. 1과 2가 피크 타임이 똑같네, 이렇게. 그렇지? 그러나 얘들은 뭐가 달라? 얘들은 당연히 각도가 이렇게 다르니까 오버슛의 크기가 어때? 1번이 댐핑 레이쇼가 더 작으니까 1번이 오버슛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겠지. 세들링 타임은 어떨까? 어떤 놈이 리얼 파트가 더 커? 2가 세들링 리얼 파트가 더 크니까 리얼 파트가 크면 세들링 타임이 더 작아. 그 말은 2가 먼저 세틀이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래프 여기 봐봐. 자, 최종값이 여기인데 얘는 꿀럭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거의 정착이 돼. 세틀이 되잖아. 근데 1번은 꿀럭 꿀럭 아직도 꿀럭이고 있지. 아직도 얘는 세틀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야. 어때? 이제 폴의 위치만 가지고 다 보이지? 재밌네, 그지? 얘들은 어떠냐? 얘들은 1, 2, 3가 전부 뭐가 똑같아? 전부 다 같은 댐핑 라인에 있네. 같은 각도에 있잖아, 이렇게. 얘들은 전부 다 오버슛이 다 똑같고 했구나. 자, 이 오버슛 1에 비해서 이 값이, 피크 값이 전부 다 크기가 같겠지. 다 같은 거 확인이 되잖아. 세들링 타임은 어떻게 했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짐작이 되지? 3번이 제일 빠르겠지. 퓨 하고 여기는 바로 세틀이 돼. 1은 아직도 이렇게 한참 걸릴 거야. 그지? 이제 뭐, 피크 타임도 예측이 되지? 어때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여기 두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2차 시스템의 리스판스의 패턴은 뭐만 보면 이제 결정이 돼? 바로 시스템의 폴의 위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폴을 구성하는 제이라와 오메가 n의 크기만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리스판스를 할지 예측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매우 중요한 우리가 팩트를 지금 여기서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그 설계 관점에서 한번 좀 보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아유, 내가 로봇 제조사에다가 좋은 로봇, 빠른 로봇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세들링 타임 얼마 이하, 피크 타임 몇 초, 오버슛 얼마, 이렇게 찍어서 이제 줘야겠지. 자, 그러면 내가 목표로 준 TS, 목표로 준 TR, 목표로 준 MP, 이건 이제 결국은 목표 사양이라고 칩시다. TS, TR, MP가 목표 사양이야. 그럼 얘들을 만족을 시키려면 폴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설계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TS는 시그마분의 4.6이니까 이게 내 목표 값이니까 이걸 시그마로 환산하면 시그마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자, 시그마는 리얼 파트잖아.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시그마가 어떤 TS가 내 어떤 값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TS 세틀링 TS를 1이라 그랬으면 이건 4.6이겠네. 시그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4.6인 지점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쭉 그어서 시그마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무슨 얘기야? 폴이 이쪽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 내가 라이스 타임이 이렇게 TR은 오메가 n분의 1.8이잖아. 근데 내가 어떤 라이스 타임을 설계를 했는데 목표가 내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칩시다. TR이 예를 들어서 뭐 0.5초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표는 이 0.5초보다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타겟 값보다 실제 설계한 값이 0.5보다 작게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오메가 n이 0.5,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오메가 n은 뭐였어? 어떤 폴이 있으면, 아까 되겠지만 폴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폴의 크기, 길이, 여기서부터의 길이, 여기가 오메가 n이었잖아.
기억나지? 폴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여기 길이가 오메가 n. 그러면 오메가 n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값이 나오겠지. tr에 따라서. 그러면 항상 이 값보다 더 커야 되네.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지 이 길이가 얼마 이상 커야 되니까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아하 9가 저기 원이 나오겠네. 반원이.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오메가 n을 갖는 반지름 오메가 n을 갖는 이런 반원에 보다 커야 되니까 폴은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 되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버슛 관점에서 한번 볼까? 자, 내가 어떤 오버슛이 있으면 여러분 시스템이 오버슛이 큰 게 좋아, 안 큰 게 좋아? 오버슛이 너무 커버리면 내가 어떤 로봇을 가지고 반도체 조립 라인에 쓰는데 목표 지점이 여기 딱 이래 있는데 오버슛이 커버리면 어떻게 얘가 한참 거기를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로봇팔이 벽을 때리고 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나간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오버슛이 커버리면. 그러니까 시스템은 항상 well damped, 댐핑이 충분히 잘 돼야 돼. 그래야 오버슛이 어떤 목표 댐핑 값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겠지. 그 말은 즉슨 자 이게 어떤 내가 목표 값이 목표 댐핑 레이쇼가 이렇게 J라고 주어져 있어. 이건 주어진 값이야. 그러면 이거보다는 항상 댐핑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사인 데이라가 더 얘보다는 커야겠지. 그러면 데이라는 목표 J라 값 아크 사인보다 커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결국은 데이라잖아. 요거보다도 더 큰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이 1번, 2번, 3번 조건 3개를 다 묶어보면 어떻게 돼? 자, 결국은 여기다가 이 1번 조건 여기다 그려보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바깥쪽 영역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특정 댐핑 라인보다 더 커야 되는 이쪽 영역이 돼.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깨끗이 그릴게. 굳이 그리자면 바로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특정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영역은 결국은 여기가 되겠네. 여기에 해당돼. 결국은 어떤 특정한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폴이 반드시 이 B급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세들링, 라이스 타임, 피크 타임, 오버슛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라이스 타임이 0.6초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오버슛이 1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세들링 타임 3초 이하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폴이 어디 들어와야 돼? 자, 라이스 타임 공식에서 라이스 타임 오메가 n분의 1.8이었으니까 이게 라이스 타임이 0.6이니까 3초네. 그러니까 반지름 3짜리 원을 일단 이렇게 쭉 그리겠고 댐핑 레이쇼 0.6에 해당되는 아크 사인 0.6 하면 어떤 각도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요 라인이 되겠지. 각도가 얼마인지는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세들링 타임 3초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4.6에서 세들링 타임은 요거 시그마가 이렇게 되니까 1.5보다 커야 되니까 요 라인 여기 이제 1.5잖아, 그렇지? 요거보다 이쪽 결국은 여기 하얗게 칠해진 이 부분 여기에 폴이 들어와야만 요 설계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때요?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설계 문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스프링과 댐퍼를 가지고 있고 회전하는 이런 회전 시스템을 하나 내가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2차 회전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을 만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내가 여기서 토크를 가해주면 여기 이제 회전을 하고, 회전할 때 댐퍼와 스프링이 이제 저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스프링 상수는 주어져 있어. 5Nm per radian으로. 근데 이 시스템의 이너셔 값 J하고 댐핑 값 D는 설계를 해야 되는 값인데, 얘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이 시스템의 오버숏이 20%, 세들링 타임이 2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J와 D를 설계를 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자, 앞에서 여러 번 공부했지. 모든 성능 지표는 뭐로 결정을 해? 폴과 제로의 위치로 결정을 해. 다른 말로 하면 J라와 오메가 N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러면 J라와 오메가 N을 가지고 뭔가를 스토리를 풀어내려면 이러한 2차 시스템의 스탠다드 폼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있어야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런 트랜스퍼 펑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인풋 토크가 만들어내는 아웃풋 데이터 사이의 관계인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스탠다드 폼에서 항상 주의할 건 뭐였지? 스탠다드 폼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하고 요놈 둘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여기가 J가 1이 아니니까 J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누면 이렇게 돼. 근데 얘네 둘이 아직 같지 않네. 스탠다드 폼이 아니야. 그러면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게 해주려고 K를 곱해주고 나눠주면 이제 스탠다드 폼이 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그럼 요게 뭐야? 요게 이제 오메가 n 스퀘어가 될 것이고, 요게 2j가 오메가 n이 되는 거. 이 두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세들링 타임이 2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 세들링 타임은 공식이,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노트에 지금 여기 4.4로 돼 있네. 얘는 지금 세들링 타임은 2% 기준을 쓴 거야. 4.62 하면 6이 되면 1% 기준을 한 거고, 여기는 2% 기준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세들링 타임이 J랑 오메가 n분의 4가 2초가 되기를 원하니까 J랑 오메가 n은 2가 되겠지. 그러면 2J랑 오메가 n은 값이 4가 되고, 그리고 J분의 D가 4인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버슛이 20%라 그랬으니까 댐핑 레이쇼는 여기 0.2, 20%, 0.2를 이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댐핑 레이쇼 J라가 이렇게 값이 나와. 0.456이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J라는 오메가 n분의 2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오메가 n은 우리가 뭐야? 이 오메가 n은 스퀘어 루트 J분의 K 아냐.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K 값은 이미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댐핑 레이쇼가 0.456이니까 J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J가 여기서 구해지면 D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죠? 자, 결론은 뭐였어요? 이번 강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2차 시스템의 어떤 그 성능을 우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량 지표가 필요하고, 네 가지 라이스 피크 셀링 오버슛 이걸 사용할 거고, 이렇게 정의가 됐고, 얘들은 결국은 뭐였어? 폴과 제로의 위치, 즉 J라와 오메가 n 값에 의해서 시스템 리스판스가 모두 좌지우지 된다.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있다. 얘만 보고도 이제 어떻게 오버슛이 얼마일지, 픽타임 얼마일지, 세팅 타임 얼마일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한 학기 내내 공부할 분량의 가장 기본 펀더멘탈이 되는 내용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올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충분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